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전남 동부 지역 옆을 통과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민들과 해안가 인근 주민들, 지역 산업계도 태풍의 진로를 주시하며 긴장 속에 밤을 보냈는데요.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해안을 따라 파도가 밀려오는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 때마다 침수를 겪었던 주민들은 이렇게 창문과 출입문을 막아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했습니다. 상인들은 도로를 치우고 물건을 정리하며 다시 휴가철 영업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밤에 좀 잠도 좀 못 잤어요? 네, 잠은 못 잤어요. 집에도 못 가고 뜨끈뜨끈 눈으로 날 세워갖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선과 여객선 1,500여 척이 대피한 여수 국동항. 어민들은 밧줄을 정리하고 밤사이 선박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태풍 왼쪽 방향이라 바람은 세기는 있어도 큰 피해 있고 그러지는 없었습니다. 모든 선박에서는. 여수 국가선단 등 지역 산업계도 시설 침수와 파손을 막기 위해 점검에 나섰고 비상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광양대철소는 공장 출입구와 변전소 주변에 물막이 벽을 설치하고 대형 배수 펌프를 갖춰 태풍에 대비했습니다. 카눈의 영향으로 광양 백운산 224mm, 여수돌산 152mm, 여수산단에 14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며 여수 간여함의 최대 순간 풍속은 지붕을 날릴 수 있는 시속 105km를 기록했습니다. 태풍이 여수 옆을 관통했지만 안전반원인 왼쪽의 자리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도로에 물이 차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태풍 피해 신고 20건 가까이 접수됐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들은 응급복구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흥군이 오늘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태풍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누적 강수량이 81mm로 침수 피해는 없었지만 고흥읍과 도화면, 포두면과 영남면 등 180헥타르의 조생벼 재배단지에서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속한 복구 계획을 세워 피해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와 관련해 쓰러진 벼의 경우 최대한 빨리 수확하고 등숙이 필요한 벼는 수발화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물을 빼고 병해충 방제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업인 정책대출 피해 관련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다가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속출하는데도 정작 모종업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빚을 지게 된 농민만 공범으로 엮여 처벌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피해 농민들은 전라남도 경찰청 앞에서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대출금을 유용하도록 농민들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챈 모종업자 지모 씨를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한 농민의 문자 메시지에는 지 씨가 먼저 하수호를 1,000만 원만 심으면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모종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며 정책자금 유용을 유도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은 지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전부 무혐의를 했기 때문에 더 할개를 치면서 피해자들은 지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필체나 찍힌 도장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공검사 이런 것도 도장 우리 도장이 아니에요. 도장 준 일이었거든요. 그럼 원칙은 다 써야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히려 빚을 지게 된 농민만 처벌을 받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다 피해를 본 한 농민의 경우 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와 공모해 산림조합에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은 뒤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모종업자 지 씨는 공모한 정황이 분명치 않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주 나는
사기꾼이 돼야 되고 그 돈 무혐의로 빠졌고 빚을 저렇게 몇 억씩 안고 가게 만들었는가. 한편 경찰은 지 씨와 농민의 주장이 다른 가운데 서류 내역이 지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같은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기관에 지 씨를 집단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 정원박람회의 스마트 관제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4월 개장 이후 드론과 웨어러블 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사고 박람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행안부가 정원박람회장 스마트 관제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또 이 같은 ICT 활용 관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디자인재단, 광양시 등이 이미 정원박람회장을 다녀갔고 넓은 권역과 다중 집합 행사에 최적화된 안전관리 모델로 호평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환의 섬 소록도로 가는 길목이자 청정 해산물의 집산지로 알려진 고흥 녹동항이 지난 5월 드론쇼가 시작된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흥부는 관광객 증가에 맞춰 녹동항 일원을 새로운 테마형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3일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은 6만여 명. 평균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매주 토요일 밤 녹동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평소 드론쇼 하는 날 매주 토요일 날 하는 때는 한 5천 명 이상의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에 첫째 주에 한 드론쇼 같은 경우는 한 7, 8천 명 정도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협 회센터에서 장어거리까지 비봉로 일대 횟집거리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교통체증까지 빚어질 정도입니다. 녹동거리의 숙박업소와 식당들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 유입에 연일 즐거운 비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쇼 개최 후로는 매출이 한 30% 정도 업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고흥군 우주 클래스터 유치로 인하여 지금 현재 기존에 평일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일반 출장 온 손님들도 한 30, 40% 이렇게 매출이 늘었다 봐야죠. 평소에도 청정 해산물이 풍부한 미식 여행과 제주로 가는 백길로 명성이 자자한 녹동항. 여기에 소록도를 거쳐 이어지는 거금도와 연홍도까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가 집약된 곳입니다. 고흥군이 3가지 테마로 야심차게 개발하는 관광 권역 가운데 녹동 거금도 권역은 주야간 자연 친화형 테마 관광지로 단연 으뜸입니다. 녹동권은 고흥을 방문한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지원단지의 기능을 역할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록도의 어떤 재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고흥 녹동권역을 구미 맛집거리 육성이랄지 야광 경관 조명과 같은 고흥군은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소록도가 전면 개방된다면 관광 승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소록도 병원 측과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녹동항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면서 천만 고흥 관광 시대를 여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고흥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제23회 순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가 오는 11월 11일 순천 팔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하프와 10km, 5km 코스 등 3개 부문에 걸쳐 오는 10월 20일까지 약 5천 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지난해 대회가 이태원 참사로 취소됐던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승용 마라톤 대회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순천 출신의 남승용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01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2023 여수문화제 야행이 진남관 다시 시작하는 100년이라는 주제로 오는 12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2023 여수문화제 야행은 오는 13일 저녁 7시 30분 이순신 광장에서 열리는 특별 뮤지컬과 퓨전 국악 공연 등 전라좌수영을 밝히는 개막 행사와 함께 장소별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1897년에서 1899년 사이 초대 여수 군수를 역임한 오획묵이 기록한 여수 총쇠록을 활용해
망해로 미디어 파사드와 역사 이야기 투어 등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극우 성향의 한 인사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임명됐습니다. 5.18과 세월호를 비하한 적이 있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로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박문진 이사를 지냈고 현재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차 이사는 하지만 논란의 핵심에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과거 행보 때문입니다. 5.18 희생자가 계엄군이 아닌 시민군에 의해 숨졌다고 하는 등 5.18에 대한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5.18 진실규명은 물론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적합하지 않다며 5월 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드러나 있는 진실에 의거해서 5.18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모호하게 왜곡하고 그다음에 폄훼하고 있는 그런 주장에 편성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세월호 유가족들 역시 우려합니다. 세월호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폄훼했다는 평가를 받는 차 이사가 또다시 공영방송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들 정권에 맞게 이렇게 또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당히 커요. 과거 MBC의 독립성을 파괴했다고 비난받는 차 이사를 임명 철회하라는 목소리에 5월 단체와 세월호 유가족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완공된 지 5년 만에 개장한 광양 백운제 물체험장에 5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집계된 물체험장 이용객 수는 5,197명으로 이 가운데 광양 시민이 78%, 타 지역민이 22%로 나타났습니다. 이용객들은 물체험장 운영 기간이 짧고 그늘막과 먹거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광양시는 내년에는 운영 기간을 늘리고 편의시설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카눈이 상륙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전남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지만 곳에 따라 너울과 높게 파도치는 곳이 있어 해안가나 저지대 주민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순천과 광양 24도, 여수 25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1도까지 올라 다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3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5시 8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16분입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도청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최근 3년 동안 본청과 의회 등 각 부서가 지출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